안녕하세요. 글로벌셀링 창업 강사 서주영입니다. 이베이, 쇼피, 라자다, 아마존. 아마존은 FBA를 제외한 FBM으로 판매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모두 다 해외에다가 물건을 발송하시기 전에 수출 신고하시고 내보내고 계시는 거지요? 저 그렇게 믿습니다. 콱 하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수출 신고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신다고 하시면 제가 예전에 찍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 영상을 꼭 좀 한번 봐주십시오. 그 링크도 이렇게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그렇게 신고를 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영역이에요. 바로 수출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거든요. 자, 수출 대금을 회수한다? 이 말이 뭔가 왠지 낯설고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B2C 글로벌 셀링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보통 정산을 받는다 이 말을 더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회수라는 말이 굉장히 낯설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회수라는 말은요 B2B에서 많이 쓰는 그런 말이에요. B2B에서는 정산이라는 말이 거의 없고 회수한다, 수출대금 회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늘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B2C 글로벌 셀링도 수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만 그 플랫폼이 온라인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수출대금 회수를 한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2B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까 해요.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요. 해외에서 대금이 국내 은행으로 들어오면 은행에서 수출자에게 거래번호라는 걸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외환이 들어왔으니까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에 오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알람을 줍니다. 그러면 수출자가 수출 서류를 준비를 해서 은행을 가는 거예요. 수출 대금을 받는 방법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무역을 전공하시고 공부하신 분들이시라면 아마 기억나는 단어들이실 겁니다. 신용장 거래라는 거 하나랑 송금 거래라는 거 하나랑 추심 거래라는 거 하나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시나요? 신용장 거래는 쉽게 말해서 수입자와 수출자를 보증을 하는 각 은행이 있는 거예요. 그 은행들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신용장 거래 방식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S사이트 일람 출금 방식이라는 거랑 유산스라고 해가지고 기한부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 더 깊게는 안 들어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송금 거래는 수입자가 수입 대금을 수출자에게 송금을 하는 그런 결제 방식인데 얘도 조금 더 들어가면 사전 송금, 사후 송금 이런 게 있어요. 또 종류로 보자면 뭐 전신 송금, 우편 송금, 송금 수표 이런 것도 있어요. 종류만 말씀드리자면 DP 방식이 있고 DA 방식이 있어요. DP 방식은 지급인도 방식이고 DA 방식은 인수인도 방식이거든요. 이 중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신용장, 송금, 추심 요 크게 세 가지 중에 예전에는 이 신용장 LC라고 우리가 하거든요. 신용장 거래를 많이 이용을 했다면 요즘은 아주 큰 거래가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송금 거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을 할 때에 약 65% 정도 이상이 송금 방식을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선적 서류 같은 서류들의 전달이나 아니면 대금 결제하는 게 수출상이랑 수입상이랑 둘이 서로 양자가 합의하고 양자의 책임하에 일이 직접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가장 그 거래 흐름이 간단하고요. 그리고 수수료 자체가 제일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송금 방식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 참고로 신용장 거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송금 방식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넘버 2 방식으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신용장 거래 방식이 정말 많이 이용이 됐었거든요. 신용장 거래 방식은 정말 안전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출자와 수입자 그들이 거래하는 양, 거래, 은행 이 4자 혹은 5자까지 해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 거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그냥 제가 이미지를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신용장 거래 같은 경우는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출자, 수입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신용장 거래에서는 수출자, 수입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수출자를
beneficiary, 수익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수입자를 applicant 해서 개설 의뢰인이라고 이렇게 별도로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이름이죠. 그리고 수익자, 즉 수출자가 거래를 하는 은행을 우리가 negotiating bank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입자가 거래를 하는 그러한 은행을 issuing 은행, 개설 은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말을 전혀 쓰지 않아요. 그래서 beneficiary, applicant, negotiating bank, issuing bank 이 4개의 거래 파트너와 혹은 advising bank라고 하는 그 통지은행이라는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4개 혹은 5개가 거래가 이렇게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데 총 약 12단계를 통해서 서류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이 단계가 다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지만 대금도 받을 수 있고 수입자도 물품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거래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날 일이 거의 없는데 정말 어려워요. 여기 이때 내야 되는 서류 뭉치만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거부가 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방식을 정말 아주 큰 거래가 아닌 이상 혹은 정말 완전 생판 모르는 업체랑 거래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닌 이상은 요즘은 송금 거래를 많이 하는 거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무역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대학에서. 근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요, 신용장 거래 방식에 대한 거를 1학년 때인가 배웠던 것 같은데 들어가자마자 이게 당시는 언어도 새롭고 무슨 말도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는데 이 프로세스를 다 이걸 이게 어디로 가고 몇 번째 어떻게 가고 이거를 그려가지고 100점 맞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고 막 이랬었거든요. 머리카락 빠지게 열심히 힘들게 막 외우느라고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무역을 전공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랑 거의 비슷한 느낌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아무튼 무역 실무를 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무역 B2B를 하자는 게 아니니까 거래 대금을 받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냥 B2B에서 받는 방식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도 제가 조금 잘 알죠? 나름 이제 무역을 전공을 하고 경상대학에서 제가 또 뿜뿜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짤막하게죠. 자랑질. 자, 아무튼 요지는 거래 내역이 외화가 들어온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은행에서 돈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퇴짜를 맞는 것이 일반적인 수출대금 회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B2C를 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자, 우리도 수출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연히 은행에 외화가 들어왔을 때 그에 맞는 서류를 은행에 제시를 하고 그 대금을 가져와야지 추후에라도 국세청의 세무조사라던가 관세청의 조사라던가 이런 데에서 걸리지 않고 떳떳하게 대금을 수취하고 회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페이오니아를 통해서 바로 한국 원화 통장으로 대금을 받으셨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수의 개념이라는 게 약했던 거죠. 물론 이게 페이오니아가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지 마세요. 아직 우리나라 법 자체에서 B2C 셀러들이 대금을 회수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 신고하는 셀러들도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할 때부터 2016년 그때서부터 우리 B2C 글로벌 셀링은 수출업체입니다. 우리는 수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연사 굳굳이 외칩니다. 막 이러고 다녔지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수출 신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외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출 신고하는 셀러들도 아직까지는 저한테서 배우신 분들이 아니거나 저한테서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아닌 분들은 수출 신고를 하는 셀러들조차 거의 없어요. 그런데 웬 수출 대금 회수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봤자이고 또 아직 국내 전체 수출 규모에서요. B2C 수출이 차지하는 규모가 2021년 11월 통계 자료를 보면 아직까지 0.13%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미미한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아직 대금 회수 이런 데까지는 아직 신경조차 쓰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조만간 2년, 3년 이내에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닥쳐서 하시면 너무 어려워요. 미리미리 하셔야 되고요. 또 다른 거, 개인에게 있어서는 달라요. 나라에서 봤을 때, 정부에서 봤을 때는 포션이 작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중이 없을 수 있지만 개인의 경우는 다른 것이 대금 회수 금액이
작았을 때는 외화가 입금이 돼도 은행에 우리가 그냥 페이오니아를 통해서 원화를 받고 그 원화가 이제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어디든지 은행에 딱 들어왔을 때 그냥 은행이 원화로 들어오니까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실은 은행에서는 금액이 작을 때 외화가 들어와도 그거를 이제 경상지출이라는 걸로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원화를 받아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만 그 금액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개인 자체의 금액이 많아지면 그러면 정부가 관심을 갖게 되죠. 이 셀러에 대해서는. 정부의 전체적인 그 틀은 아직 안 만들어졌어도 개인에게는 관심을 분명히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제대로 된 서류는 왜 제출이 안 되는데 이렇게 자꾸만 이 사람은 외화가 들어오지? 라는 의심을 정부가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의심을 갖게 되면 곧바로 그게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세무조사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만약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시면 1원 한 장까지도 여러분들은 다 서류를 100% 완벽하게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세무조사 혹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하다가 갑자기 그때 다 스톱이야, 올 스톱이야, 아무것도 손 못 대. 이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끔찍합니다.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자,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페이오니아도 계정을 가입하신 후에 국내 은행에서 발급한 외화 통장을 페이오니아 계정에 추가로 등록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러고 나서 페이오니아에 연락을 하셔서 피지사를 해외 외국환으로 직접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시면 페이오니아도 해외에서 대금이 직접 입금이 돼서 외화가 직접 입금이 돼서 여러분이 이제 외국환이 입금됐다라는 그런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다 하실 필요는 없지만 거의 이제 월 10,000불 정도 그렇게 매출이 나신다고 하신다면 대금을 그렇게 받으신다고 하신다면 꼭 이거를 요청을 하셔서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권해요. 변경하시기를 강력히 권장을 합니다. 다만 이 변경 요청은요. 페이오니아 고객 서비스 팀에다가 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고객 서비스 팀은 그렇게 외국환 입금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고객 서비스 팀이잖아요. 이런 변경을 요청하실 때에는 어디에 하셔야 되냐면 페이오니아의 사업개발팀으로 하셔야 돼요. 이 사업개발팀에 연락하실 수 있는 제가 이메일 주소를 또 알려드릴게요. saleskorea@peionia.com이에요. 물론 영상 아래에도 그 이메일 주소를 또 기재를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보내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외국환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시면 그렇게 작업을 해드릴 겁니다. 다만 또 하나 이렇게 변경을 하실 때 주의사항이 하나가 또 있어요. 이렇게 대금 입금을 외환 직접 입금으로 변경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페이오니아의 인출 수수료가 우리가 원래는 1.2인데 제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면 1%인데 올해는 페이오니아가 0.9%의 수수료를 할인을 해주고 있잖아요. 물론 제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도 똑같이 0.9%입니다. 그런데 인출 수수료가 우리가 원화로 받을 때에는 그것만 빠져나가지만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직접 입금을 받을 때에는 이 페이오니아의 인출 수수료 이거 이외에 각 은행별 외환 수수료가 또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 외환 수수료가 여러분이 은행과 어떻게 약정을 맺었느냐에 따라서 수수료 금액이 다르지만 수수료는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보통 은행마다 셀러마다 다 달라가지고 금액이 최소 $5에서 많게는 뭐 $30 그 이상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은행과 이야기를 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약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즉 다시 정리를 하자면 페이오니아의 수수료 이외에 은행의 외환 수수료가 또 잡힐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은행명을 뭐 잘못 기재를 하는 이렇게 실수를 범했을 때 실수를 범하면 은행에서 그 외국환을 리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리콜하는 기간이 약 2주 정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 기간이 길어요. 2주라는 건. 그러니까 이런 리콜이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두 가지 정도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페이오니아의 수수료도 빠져나가고 은행의 외환 수수료도 빠져나가면 우리는 손해인데 그거를 왜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키는 것이 맞으며, 두 번째는 이렇게 만약에 은행이 외환 수수료를 가져가고 외환을 여러분들의 외환 통장으로 넣어주면, 여러분은 우리가 외환을 보고 있다가 환율이 굉장히 올라갈 때,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환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바로바로 손해를 보면 뺄 필요가 없이 기다렸다가 환율이 좋을 때 환전을 하셔서 훨씬 더 이득을 보실 수도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시지 마세요. 자, 페오니아까지 이제 준비가 다 됐으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직접 수출 신고를 한 후에 대금을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이 부분은 제가 2부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요. 1부만 보시고 2부 안 보시면 진짜 알짜배기를 놓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셨다가 2부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봬요.